은행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분석해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시중은행이 시중은행이면 5개잖아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을 말합니다. 이 5대 시중은행이 시장에 대한 부문별 점유율을 보면 거의 말입니다. 과점입니다. 대출은 63.5%를 5대 시중은행이 장악하고 있고요. 예금은 74.1%를 장악하고 있고요. 자산은 63.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5대 시중은행이 담합을 하면요. 금리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완전 가점체제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이 예대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쉽게 말하면 이자 장사 말입니다. 이자 장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한번 보세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이자 장사 금액이요. 250조예요. 250조. 어마어마하죠. 250조를 우리 국민에게 대출해 주고요. 이익을 취했다는 거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이 638조 7천억 원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250조라는 숫자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 이자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5대 시중은행이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다. 뭐 이런 얘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장의 분위기가 이게 싸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위기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분위기를 다시 다잡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5대 시중은행에 묶여 있는 거 이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 5대 시중은행에 맥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정부는 바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까 또 바꿀까 또 이게 성과급 잔치를 벌리지 않게 만들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쩌면요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게 과점체제를 깨겠다. 지금 과점체제를 깨지 않으면 이자가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은 안 그래도 이자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자 폭탄에 난리가 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진짜 직면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자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거든요. 투자은행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이들은 말입니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걸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순하게 이자 장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요. 지금 뭔가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이자 폭탄은 여전하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만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31년 만인데요. 31년 만에 이게 시중은행을 늘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중은행을 늘려서 경쟁체제를 더 가꾸겠다. 1992년에 평화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때가 시중은행 탄생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시중은행을 만들겠다. 그중에 대구은행이 제일 먼저 시중은행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대 시중은행에 비하면 대구은행은 보잘것없이 적습니다. 국민은행은 자산 총액이 493조 7,500억이잖아요. 하나은행도 471조 3,600억이고요. 신한도 445조 6,700억입니다. 우리나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협이 제일 작은데 383조 4,100억 원이에요. 거기에 대구은행이 이게 67조 2,300억 원을 생각을 하면 턱없이 작죠. 턱없이 작습니다. 점포수도 보면요. 국민은행은 720개고요. 하나 531개, 신한 616개, 우리 619개, 농협 820개인데 대구은행은 142개예요. 턱없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의 경쟁체제 5개가 아니라 앞으로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들도 시중은행으로 자리 잡게 하고요. 인터넷 은행의 어떤 영역도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이런 인터넷 은행들 있잖아요. 토스뱅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그런 모양새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장점은요. 시중은행 간의 경쟁을 일으켜서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고요. 단점은요. 과거 말입니다. 은행을 통폐합할 때 왜 우리가 통폐합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통폐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은행들이 워낙 돈을 많이 빌려줬잖아요. 돈을 워낙 기업에 많이 빌려줘서 이게 거품이 엄청 쌓여서 결국은 IMF란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가를 해주면 난립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경쟁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질적인 어떤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구은행처럼 이렇게 작은 67조 2,300억 원 가지고 있는 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해봤자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결국 시장은요. 매기가 나타나면 그 매기에 다른 매기도 자꾸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깰 수 있는 그런 매기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은행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구조조정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중은행이 대구은행에서만 거칠 것이 아니라 저는 지역에 괜찮은 지역은행들 있잖아요. 지배구조가 괜찮고 경영상태가 괜찮은 그런 은행들은 좀 허가를 해줘서 더 많은 은행들의 어떤 경쟁체제를 가져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은행들도 이제 투자은행으로 발길을 많이 돌릴 겁니다. 외국계처럼 이게 이자 장사로만 계속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은행으로서의 탈바꿈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관리감독. 이게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새마을금고 꼴이 납니다. 새마을금고는 이게 행정안전부에 10명이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니 이 감독 아주 제대로 된 시스템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잘못 관리했다가는요. 잘못하면
IMF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